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코인 투자자들에게 공공의 적이 돼버린 역대급 악당 탑5를 주관적으로 선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들이 악당이 된 각각의 이유도 알아볼 텐데요. 일단 순위 경쟁에선 밀렸지만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중 한 분을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피터 시프라는 분입니다. 제 마음대로 인기상을 드리게 됐는데요. 왜냐면 이분은 이제 악당이란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오랫동안 자주 비트코인을 지금이라도 팔아라고 일관적으로 얘기를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너무 자주 말씀을 하세요. 여기 바이낸스 좌우장펌도 피터 시프가 누구보다 비트코인 트윗을 많이 한다, 싫어한다고 하면서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거의 홍보 대사급 정도여서 제가 이분은 인기상을 드리게 됐는데, 이분에 대해 짧게 알아보면 63년생이시고요. 버클리대 경영대를 졸업을 하시고 금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워낙 비트코인 뭐 팔아라, 비트코인 고점이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셔서 이제 몇 개만 짧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올해 4월 4일에는 비트코인이 침체장 직전이다, 지금이라도 팔아라 얘기를 하셨지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4월 12일자로 비트코인이 3만 불을 돌파를 했었죠. 그리고 이대로 했으면 큰일 났겠죠. 그리고 올해 1월만 하더라도 이제 작년 말에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고 이제 회복을 할까 말까 하는 시점에 이제 비트코인이 19,000불에 근접했다면서 매도 기회다, 지금이라도 팔아라 또 얘기를 하셨었죠. 이때 팔았으면 또 큰일이 났겠죠.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를 하셔서 이런 건 이제 새로운 게 아니고요. 근데 작년 말 7월에 좀 재밌는 일을 당하셨어요. 이분도 사실은 우리랑 같은 배를 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페드나 뭐 중앙은행이나 이런 정부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은 금을 사신 거고 우리는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분은 푸에르토리코에 이제 본인 소유의 은행을 만들고 또 운영을 하시면서 자기 돈을 보관을 했었겠죠. 근데 푸에르토리코의 일방적인 그냥 통보로 별다른 뭐 이런 규제 없이 그냥 은행을 막아버립니다, 나라에서.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회의론자가 지금 비트코인이 제일 필요한 상황이 생겼네 하면서 오히려 조롱을 당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정말 얼마나 오래됐나 봤더니 옛날에 비트코인이 17.5불, 그러니까 거의 2만 원 정도 할 때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 회의론자로 비트코인 팔아라고 하면서 명성을 드날리고 있습니다. 정말 일관적인 분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왜 빌런이 됐나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 이분도 우리처럼 패드를 불신하는 건 똑같은데 문제는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이면 7, 80년대 그때쯤에 이제 금이 최고였잖아요. 그래서 금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마치 예전에 중국이 은을 좋아했듯이요. 그래서 이 달러나 이런 인플레에 대한 해지로 이분은 금을 좋아하니까 그에 대한 경쟁자인 비트코인에 사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넘어와라, 금을 사라,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이분은 어찌됐든 뭐 인기상 수상을 드렸고요. 상을 드렸고, 공동 수상하신 분이 계십니다. 잔망스러운 악당 짐 크레이머라는 분이고요. 진방꿀이라는 말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는 바코드라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바코드라는 유튜버의 반대로 얘기를 하면 돈을 번다 해서 호반꿀이란 말이 있는데, 그분보다 훨씬 유명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진반꿀. 이 CNBC 매드머니라는 경제 프로그램의 진행자고요. 전에 펀드 매니저, 그것도 골드만삭스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나름 전문가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왜 반대로 해야 돈을 버는지 제가 몇 개만 엄선을 해볼게요. 일단 이분은 근데 주 종목이 뭐 주식 쪽입니다. 근데 코인도 이제 가외적으로 이게 계속 얘기를 해주시고 있죠. 일단 작년 말에 비트코인이 최저점을 찍었을 때 암호화폐 매도할 시간 아직 남았다, 제발 팔아라, 이런 얘기를 하셨었죠. 피터 시프랑 뭐 비슷한데요. 완전 최저점에 얘기를 하셨으니까 정말 이렇게 했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올해 2월 초에도, 지금은 실리콘밸리가 망했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연초 대비 이 주식이 40%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실리콘밸리를 추천을 하면서 원래도 유명했지만 더 일약 스타덤에 오른, 바로 샀으면 큰일 나는 거죠. 이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으로 와서 3월 말에도
긴장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SEC가 이제 리플과 소송해서 패소할 수도 있겠다는 발언을 한 거죠. 그래서 리플 편을 들어준 겁니다. 이분의 반대로 해야 돈을 버는데 리플 편을 들었으면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미국 커뮤니티가 굉장히 떠들썩했다. 리플 홀더들이 굉장히 싫어했다는 말이 있고요. 3월 31일에도 이제 은행들 팍팍 쓰러질 때 그럼에도 미국 경기 침체 징후가 안 보인다. 미국 경제는 강하다. 마치 제롬 파월과 제니 델런이 하는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미국 경제가 강하고 침체가 징후가 안 보일지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지 한번 재밌는 일이 있는데요. 작년 말에 이제 터틀 캐피털이라는 곳에서 이분의 이름을 딴 롱 크레이머랑 숏 크레이머 ETF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분 반대로 하면 돈 번다 했잖아요. 이분이 팔라고 하면 사면 됩니다. 롱을 사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사라고 하면 떨어지겠죠. 숏 크레이머 ETF. 이분이 했던 거랑 반대로 가면 돈을 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왜 빌런이 됐나, 왜 비트코인 악당이 됐나 봤더니 이분은 사실 크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냥 공포에 팔라고 했고요. 탐욕에 사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전형적인 인간 지표셔서 본인의 본능대로 얘기를 했을 뿐이지 크게 잘못한 게 없다. 뭐 이렇게 제가 좀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5위부터는 순위 약권 안에 들어옵니다. 제가 공동 5위, 자수성가형, 기업가형 이렇게 좀 추려봤는데요. 결이 비슷한 분들이 계시죠. 워런 버핏, 찰리 먼거, 빌 게이츠 공동으로 수상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했던 과거 발언들을 좀 살펴보면요. 다들 비트코인을 그렇게 좋아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워런 버핏은 최근까지도 비트코인은 도박이다, 내재 가치 없다 계속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작년 5월에 했던 발언이 워낙 셌습니다. 모든 비트코인 세상에 있는 걸 다 주더라도 난 25달러에도 안 살 거다. 이런 정말 우리 입장에선 망언을 하셨었죠. 그리고 같은 회사에 다니시는 오른팔 찰리 먼거 이제 거의 100살 되신 것 같네요.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금지를 촉구한다. 중국이 금지한 걸 잘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셨죠.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도 결국은 비트코인 친화적인 누뱅크에 1조 넘게 실제로 투자를 했었죠. 근데 누뱅크는 이제 남미 쪽에서 코인을 사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작년 기사니까요. 내년 상반기 하면 올해 상반기인 거죠. 올해 누 코인마저도 출시를 하는 굉장히 비트코인 빼면 시체인 그런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는 말이 나는 코인 투자한 게 아니라 은행 투자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겠죠. 어찌됐든 이렇게 자기 방식대로 투자를 하고 계시고 빌 게이츠 역시도 항상 일론 머스크랑 설전을 벌이면서 비트코인에 관해서 안 좋은 소리를 자주 하셨었는데 올해 1월 달만 하더라도 웹3 메타버스 낙관하지 않는다고 또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 3월에는 그의 분신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가 내장년 암호화폐 원래 테스트를 하고 있다. 낙관하지 않는데 테스트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특이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일단은 사실 이들이 어떤 발언을 했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워낙 세계 탑 클래스의 경영가, 기업가들이기 때문에 순위에 넣게 됐고요. 왜 이렇게 빌런이 됐나, 비트코인을 싫어하나 봤더니 생각을 해본 거죠. 이미 이들은 내 방식대로 세계 최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가 일단은 필요도 없어요. 뭐 관심도 없고요. 그러니까 줘도 안 갖는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무지표가 없죠. 이게 뭐 PER, PBR 뭐가 있어야 싼지 비싼지 그들의 논리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당연히 안 산다. 그리고 쓸모도 없다. 금도 워런 버핏은 금도 가치가 없다고 해서 투자를 잘 안 하시는 분입니다. 비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다른 분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결국 자기 방식대로는 어떻게든 적용을 하고 있어요. 누뱅크를 3쿠션으로 사든지 원래 테스트는 몰래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 보면 그래도 확실히 뛰어나신 분들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나왔네요. 4위. 제 마음속인 1위인 분입니다. 사실 굉장히 빨리 나온 감이 없잖아 있고요. 독불장군 스타일. 정의로웠지만 의혹의 사나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뽑아봤는데 왜 이렇게 잡았냐면요. 일단 독불장군 18년 1월에 이제 박상기의 난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 방송에 나와서 거래소 페이지에 붙여간 이견이 없다.
갖고 한 방 그냥 터트려 버렸죠. 사실 회의조차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부처간 이견 없다. 다 통일된 의견이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니까 정말 뭐 폭락이 왔었고 나중에 기재부가 수습을 하고 난리가 났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장군이 이제 독불 장군이셨고 왜 정의롭냐고 했냐면 정말 이분은 비트코인이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본인에게는 정의로운 게 아니라 좀 의혹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쁘게 말하면 내로남불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분은 52년생이고요. 연대 법대를 졸업하셨습니다. 근데 의혹들이 정말 많습니다. 공론화된 기사나 이분 이름을 치면 사전에 나오는 그 의혹 중에서도 일부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무슨 의혹이 있었나 보면요. 일단 일가족 부동산 투기 의혹, 모친이 수상하신 거죠. 80에서 94년이면 굉장히 한국이 발전을 하면서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을 때 이제 짧게는 1년에서 3년마다 올림픽 특수 있었죠. 서울 올림픽. 그리고 과천 청사가 열리면서 입주를 그 근처에 한다든지 이런 부동산 개발 특수 지역마다 뭐 잠실, 과천, 신천동이죠. 마다 매 1년에서 3년씩 이제 모친님께서 예를 들면 잠실 뭐 아파트에 A동에 계셨다가 1년 후에 같은 아파트 B동으로 가셨다가 그 다음 해에 과천 어떤 아파트 뭐 C동으로 가셨다가 그 옆동 D동으로 넘어가셨다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전입신고를 하시고. 근데 이거 뭐 좀 투기 같죠. 그래서 실거주 하셨냐 이제 증거를 내놔라 했더니 그런 거 없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제 전과를 하셔서 이제 로스쿨에 들어가는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연대 법대를 가셨으니까 연대로 갔겠죠. 근데 성적표를 내놔봐라 했더니 내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제자 학대, 뭐 교수님도 예전에 하셨었거든요. 연대에서. 그리고 성추문 은폐, 노조 탄압 의혹 등 엄청난 의혹들이 많이 공식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한테는 정의로웠는데 본인한테는 의혹이 너무 많으셨던 정의롭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박상기의 난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었냐면 영국의 가디언, 뭐 파이낸셜 타임스, 미국의 CNBC, 로이터 이런 경제 잡지에서 사우스 코리아의 박상기라는 분이 비트코인을 폭락시켰다고 이때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났었습니다. 지면 관계상 못 가져왔지만 이때 매우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지셨던 정말 전무후무한 분이셨고요. 이분이 왜 빌런이 됐나 생각을 해보면요. 이것도 이제 지면 관계상 못 가져왔지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었죠. 어른이 가르쳐 줘야 된다. 어른. 어르신이 본 비트코인은 아마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도박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이 한 부동산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진만 보십시오. 잠깐만요. 여기만 보시고 누굴까요? 3인데요. 중국 사람입니다. 바로 시진핑 5살 때 사진입니다. 굉장히 이때는 귀여웠던 것 같은데 독재자가 되셨죠.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 영도인 지도를 한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별명이 굉장히 안 좋은 게 수십 개 있는데 딱 2개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호랑이 사냥꾼, 이제 부패를 자주 척결을 한다고 해서 이런 별명이 있으시더라고요. 시진핑은 53년생이고요. 칭화대 화학학사, 법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시진핑이 곧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비트코인을 탄압했던 몇 개만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조사를 하다가 이건 처음 알았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막 태어난 2009년에도 상품 거래에 비트코인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거래하지 말아라 이렇게 금지했던 규제를 했던 기록도 있었고요. 13년에는 비트코인 거래 금지 뭐 내재 가치가 없다 뭐 식상한 말이고요. 14년 거는 저도 이번에 또 처음 알았습니다. 한 달 내에 비트코인 거래를 중단할 것이다. 한다가 아니고 할 거라고 허위로 퍼드가 나서 비트코인이 폭락했었고요. 또 하나 FSBTC라는 중국에 본사를 둔 거래소가 폐쇄한다는 또 루머가 퍼져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또 비트코인이 폭락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17년 이후는 이제 익히 들어서 아시죠? ICO도 불법이고 채굴도 단속하고 채굴 금지 고려 중 실제로 채굴을 이제 불법으로 넣어버렸죠. 거래 즉시 폐기를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2009년 이후에 최소 19번 이상의 차이나 쇼크가 있었다.
뭐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요. 나라에서 이렇게 19번이나 비트코인을 폭락을 시켜버린 거의 전무후무한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시진핑이 왜 이렇게 빌런이 됐나? 이건 뭐 답이 뻔하죠. 탈중앙화 자체가 불편한 거죠. 통제가 안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좀 다른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돈이 없어도 너무 없는 데다가 미국에서 규제를 하기 시작했죠. 비트코인을 약간 뭐 리플 이런 것들을 팽개치는 그런 뉘앙스를 비추니까 이제 참고 참다가 홍콩을 슬쩍 열어서 이제 뭐 싱가포르나 뭐 두바이나 미국 이런 사람들을 기업들을 흡수를 하는 그런 뭐 물론 빅테크 규제도 완화를 하고 있지만요. 지금은 좀 다르다. 그래서 약간은 지금은 오히려 미국보다 중국에 기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상위권입니다. 공동 2위, 영린형입니다. 영린 스타일. 영린이 무슨 뜻이냐면요. 임금님의 노여움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이 왕의 노여움을 받았냐? 권도영과 샘 뱅크먼 프리드죠. 이분은 이제 살아계시니까 논외로 치고요. 타이틀을 왜 이렇게 이제 뽑아봤냐? 누구든 패드가 되고자 하는 자, 왕이 되고자 하는 자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일단 루나라는 코인이 있었죠. 업비트 시총 한 4위권이었고 뭐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10위권 이내의 대형 메이저 코인이 하나에 12만 원 하던 게 0.1원까지 떨어지는 정말 일반적인 사기 코인도 마이너스 99.9999%는 달성 못했던 기록이라고 합니다. 루나가 그걸 해냈고요. 샘 뱅크먼 프리드는 뭐 FTT 토큰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세계 2위권, 3위권 거래소 자체가 무너져 버리면서 이제 쓰나미가 불면서 엄청난 폭락을 몰고 왔었는데 하나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되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분이 뭐 탐욕이나 뭐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진 것도 있지만 이분들은 다들 이제 영린 화폐 발행을 하려다가 망했다.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려다 망했다고 보시면 크게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루나라는 코인도 결국은 UST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알고리즘으로 해서 패깅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코인이었는데 이제 UST 스테이블 코인 하다가 이제 망하게 된 거죠. FTX도 물론 뭐 썰전을 뭐 트위터로 이 좌우장펀가 벌이다가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작년 10월 말에 이제 FTX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걸 발행사를 찾고 있다. 이걸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기 무섭게 11월 초에 급하게 이제 무너진 감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하려다가 결국은 망했고요. 바이낸스는 멀쩡하죠. 숱한 경험을 위기를 딛고 일어나긴 했는데 요분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계 3위권 USDT, DC, BUSD인데 최근에 SEC로부터 고소를 당했죠. 왜냐하면 BUSD를 만드는 팍소스라는 회사를 고소를 한 건데요. 왜 이렇게 됐나 봤더니 원래는 이 BUSD는 이더리움 위에만, 그러니까 ERC라고 하잖아요. ERC 계열 플랫폼 위에만 올렸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거기 위에서만 다녔는데 그리고 그거를 SEC에 등록을 했으니까 뭐 그건 나한테 허락도 받았고 1대1로 달러랑도 담보가 돼 있으니까 좀 찝찝하지만 허용해 줄게 라고 SEC가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더리움 계열이 아니라 BNB라는 코인을 만들어서 이 블록체인 위에다가 BUSD를 올려버린 거죠. 자기 마음대로 찍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BNB 체인 위에 있는 BUSD는 SEC에 허락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SEC에서 이것 봐라. 니네 마음대로 찍겠다고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리고 요거를 이제 고소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다가 다 고소를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들의 이제 뭐 자기들의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비트코인을 폭락을 했던 빌런이 됐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기본적으로 탐욕이 어마어마했죠. 레버리지를 통해 수많은 기업들이 넘어졌으니까요. 연쇄적으로. 게다가 이제 교만함. SEC가 니네 고소 당했다 와라고 했더니 귓등으로도 안 들었죠. 뉴욕 법원에서 마찬가지였고요. 괘씸죄까지 얻은 데다가 가장 중요한 게 스테이블 코인을 화폐 발행을 하면서 내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다가 결국은 참수형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1위입니다. 생각하셨던 그분입니다. 철밥통 스타일, 공무원 스타일입니다. 게리 겐슬러인데요. 이분은 연관 검색어가 이제 사임, 임기 이런 게 뜨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분이 사라져야 비트코인이든 리플이든 위로 올라간다 이 뜻입니다. 결국 이분이 뭐 돌아서기는 제가 볼 때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이분은 57년생 유대인이시고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민주당이 미국에서는 더 코인을 탄압하는 경향이 있죠. 뭐 여러 가지 발언을 하셨지만 제일 말도 안 되는 거, 중요한 거 세 개만 일단 꼽아 보면요. 비트코인만 상품이라고 하시는 거죠. 왜 비트코인만 상품인가요? 이것도 사실은 뭐 증거가 없습니다. 뭐 왜 그렇다? 왜냐하면 증권에 대한 기준을 얘기를 안 하시니까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상품이면 왜 비트코인 선물 ETF는 CFTC에서 받은 게 아니라 SEC에서 이렇게 허락을 해줬을까요? 그것도 말이 안 되겠죠. 이 자체도 1번도 참 말이 안 되고요. 2번, 비트코인만 상품이면 알트코인은 이제 다 증권이란 거죠. 다 내 소관이란 거죠. 그래서 이걸 파는 거래소까지도 증권 기준에 따라 나한테 등록받고 영업해라. 근데 이 증권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 기준대로 해라. 내 기준에 따라라. 결국 이것도 참 약간 말이 안 되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도 중요한데요. MIT 교수 시절이 있었죠. 심지어 블록체인을 강의했던 교수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했던 말이 굉장히 특이한 말이 있어요. 알고랜드라는 코인을 칭찬을 엄청 했었어요. 뭐 튜링상을 받았다. 과학계의 노벨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플랫폼 레이어 1 코인에 우버를 탑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등등의 발언을 합니다. 알고랜드 대표자가 이제 같은 MIT 공대를 나오신 분이어서 이런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요. 이분은 오히려 우리보다도 블록체인 기술적으로 훨씬 많이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블록체인이 어떤 것이다를 우리보다 공부를 훨씬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행동을 하실까? 이제 왜 빌런이 되셨나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은 애매모호함이 내 밥줄이다. 그리고 우리는 달러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애매모호함이 내 밥줄이란 거는 세이노의 가르침이란 책에서 또 힌트를 또 얻은 게 있는데요. 2000년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령을 이제 CD롬 꽂아가지고 컨트롤 F 해가지고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이제 특히 인허가 법령을 보면요. 이때 당시 뭐 지금도 비슷하겠죠. 적당한이라는 단어가 하나라도 들어간 분야가 129개. 단어가 129번 나온 게 아니고요. 분야가 129개의 분야가 나오더라. 그리고 적절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분야가 238개 분야가 나오더라. 그럼 이 적당한과 적절한은 누가 판단을 한다고요? 요 분이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인허가든 법령 뒤에 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거 있죠.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인정되는 경우 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줄까요? 요 분이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뭐 법이 명확해지고 증권이 기준이 명확해지는 순간 나를 찾아오는 사람, 뭐 로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샘 뱅크먼 프리드도 찾아가서 또 로비를 했었다고 하죠. 그리고 내 권위 없어지죠. 투명해지는데 뭐하러 이 사람을 찾으러 와요? 다 인터넷 보면 나와 있는데. 그래서 끝까지 이 애매모호함, 증권이 뭐다를 아마 얘기를 안 하실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는 달러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전부터 미국 국채와 달러를 가지고 달러를 자기가 샀다 팔았다 채권 국채를 샀다 팔았다 하면서 금리를 인상했다 내렸다 하면서 달러 패권을 유지를 했었고 그 안에서 수많은 부와 권력을 누렸었죠. 근데 예전 같지가 않죠. 지금은 미국이 막 금리를 올려도 옛날 같으면 다른 나라들이 막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동결 이러고 있잖아요. 뭐 캐나다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예전만큼 달러의 인기가 없고 신뢰를 잃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마지막 시기다. 달러로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는 공감대가 미국 공무원들에겐 형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비트코인을 바꾼다?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에 왔는데요. 앞선 악당들을 한 화면에 다 모셔봤습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결국 자기 분야에서 과거에 이미 크게 성공을 했거나 이 두 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성공한 기득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득권이 주로
보통 아니시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그 방법이란 게 결국은 남들이 하기 싫어하거나 힘든 일을 해야 돈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99%가 실패한다는 그 힘들다는 코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시세 변동도 크고요. 악당들도 굉장히 많은 만큼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고 투자 체력을 잘 기르셔서 꼭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